AI로 PPT 제작 10배 빠르게 끝내기. PPT 만들 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이 영상 꼭 보셔야 돼요. 제가 실제로 강의했던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무료 강의니까 꼭 끝까지 보시고 유용한 꿀팁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얻어가실 거예요. 첫 번째, PPT 제작 흐름의 이해. 모든 PPT는 자료조사, 구조화, 디자인 이 순서대로 만들거든요. 이 각각의 순서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릴 거고, 두 번째, AI 프롬프트 노하우. AI에서 더 높은 수준의 결과를 끌어내는 프롬프트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디자인도 AI에게 맡길 건데 감마라는 AI 도구를 활용할 거고요. 감마는 PPT 만드는 AI 도구 중에 가장 유명한 사이트 중 하나예요. 그리고 파워포인트로 다운받아서 마무리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왜 내가 만든 PPT는 이상할까? 살짝 아쉬운 PPT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글자가 너무 많거나 구조화가 안 된 PPT, 그리고 AI에 과도하게 의존한 PPT를 보면 잘 만들었다고 보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글자만 잔뜩 있는 PPT. 이런 PPT를 보면 무슨 수능 지문 같죠? 청중들은 이런 PPT를 보자마자 바로 집중력이 떨어져 버릴 거예요. 두 번째, 구조화되지 않은 PPT. 표를 보여주긴 하는데 그래서 이 표가 뭘 알려주고 싶은 건지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이런 PPT는 불친절한 PPT라고 할 수 있겠죠. AI로 만든 PPT. 요새는 AI가 PPT를 굉장히 잘 만들어줘요. 좋은데 AI로 만든 PPT의 문제가 뭐냐면 자세히 뜯어보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넣어준다거나 표나 그래프를 통 이미지로 만들어줘서 수정할 수 없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실무에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이 PPT를 받아보는 청중들, 즉 최종 수신자를 배려하지 않는 PPT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잘 만든 PPT는 어떤 PPT냐? 이렇게 핵심 키워드를 강조해주고 구조와 시각화 작업이 잘 되어 있고 AI를 초안 삼아서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한 PPT를 잘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핵심 키워드, 청년 관련된 내용이구나. 아이콘도 넣었고 강조 키워드는 색깔을 넣어줬죠. 이런 식으로 핵심 키워드를 강조하거나 슬라이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죠. AI가 만든 PPT는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가독성 좋고 내 메시지를 더 전달할 수 있는 레이아웃을 고민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가독성이랑 설득력이 2배로 올라가는 PPT를 완성할 수 있겠죠. PPT 만들 때 순서를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료조사부터 해야 되겠죠. 보고서, 차트, 뉴스기사 이런 자료들을 수집한 다음에 한 문서의 내용을 합쳐서 보고서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조화를 해야겠죠. 모아온 자료들을 PPT 형식에 맞게 슬라이드별로 분산시키고 그 순서랑 어떤 내용을 전달할지도 구조화를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디자인이죠. 어떤 색깔을 넣을지, 어떤 사진을 넣을지, 그리고 템플릿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도 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완성하는 게 전체적인 PPT 제작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각 제작 순서별로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실습을 해볼 거예요. 직접 AI를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지 같이 해볼게요. 본격적으로 AI를 활용해서 PPT를 만들어 볼 건데 PPT 제작의 첫 단계인 자료조사부터 할 거예요. AI는 어떤 AI든 상관없어요. 챗GPT, 요새는 제미나이도 굉장히 잘해주죠. 내가 원하는 AI 툴을 사용하면 돼요. 오늘은 챗GPT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구글에서 챗GPT, 여기 chatgpt.com 여기서 오른쪽 위에 로그인, 가입되어 있는 분은 로그인을 하거나 아니면 무료로 회원가입하면 돼요. 로그인을 하면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요청할 내용을 입력하면 돼요. 어떻게 입력을 할 거냐? 이렇게 입력을 할 겁니다.
2025년 현재 AI 시장 현황과 2026년 AI 기술 전망에 대해 조사해줘. 내용, 표, 수치, 최신 트렌드를 포함하되 공식 문서, 논문, 뉴스 등 출처가 명확한 정보만 사용해줘. 이 문장을 한 번 더 넣는 이유는 사실 AI가 뭘 요청하면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넣어줄 때가 있거든요. 없는 뉴스 기사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낸다거나 출처를 들어갔는데 없는 웹사이트가 나오기도 해요. 이거를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AI가 할루시네이션 하는 걸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정확한 내용을 넣어달라고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고서나 내부 문서가 있다. 이 내용을 학습시키고 싶을 때는 이렇게 프롬프트를 추가하면 돼요. 자료 첨부라 하고 업로드한 자료를 반영해주고 내용 확인 후 최신화해줘 라고 입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넣는 내용을 프롬프트라고 하거든요. AI에게 명령을 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만들어줘, 아니면 이런 걸 알아봐줘 라는 식의 주문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복사를 해서 AI에게 주문을 해볼게요. 자료 첨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여기 밑에 플러스 버튼, 사진 및 파일 추가, 여기서 내가 원하는 파일을 선택해서 열기, 이렇게 업로드가 됐고 그다음에 제출해 볼게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1번 2025년 글로벌 AI 시장 규모, AI 활용 비즈니스 현황 쭉 내려보면 2026년 전망까지 요청한 내용을 잘 만들어줬어요. 분량도 충분하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내용이 정확한지, 그리고 최신 정보를 잘 가지고 온 게 맞는지, 내가 전달할 내용이 잘 들어갔는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때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처음 프롬프트를 넣을 때는 이렇게 주제 알려줬고 표, 수치, 최신 트렌드를 넣어달라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요청을 했죠. 내용이 다 나온 다음에 일부만 수정할 때는 한 번에 한 개씩 요청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1-1 매출 지출 기준 핵심 수치 정리 부분 정확한 내용인지 한번 다시 체크해줘. 이거를 1-1 부분 다시 체크해주고 2-3 부분 뭐뭐뭐 해주고 3-2 부분 뭐뭐뭐 해줘. 한꺼번에 요청하면 바꿔주긴 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제대로 조사한 내용까지 바꿔서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여러 번 수정을 할 때마다 이거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개씩 조각조각으로 수정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디 위치 챕터 찝어주고 요청사항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확인된 정확한 수치를 검토해주고 문제가 있었던 애매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준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면 오케이, 여기는 수정이 됐고 다시 새로운 부분을 요청하는 거예요. 챕터 3-3 부분 대한민국의 AI 시장 내용으로 바꿔줘 라고 하면 3-3 하고 대한민국 시장 내용을 다시 조사해서 알려줬죠. 조각조각 수정을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내용에 합치는 거예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서 하나의 문서로 다시 정리해줘 라고 하면 처음 내용에 변경된 내용을 갈아 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전체적인 보고서로 다시 만들어줘요. 이렇게 자료조사가 끝났습니다. 수정할 때 프롬프트 문장 예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 정확한 내용인지 다시 체크해주고 출처 알려줘. 챕터 3-3 부분을 대한민국의 AI 시장 내용으로 바꿔줘. 출처 링크 숫자 교차 검증해줘. 수정이 됐으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서 하나의 문서로 다시 정리해줘. 지금까지 자료 조사랑 내용 검증까지 마쳤어요. 이렇게 보고서 형식의 줄글 형태로 만들어줬죠. 이 내용을 PPT 문법에 맞게 재구성할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아까 AI 화면에 이어서 프롬프트를 넣어볼게요. 이렇게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PPT 슬라이드를 만들 거야. 텍스트 초안을 만들어줘. 각 슬라이드별 대제목, 소제목, 본문 텍스트를 만들어줘. 텍스트 워싱 작업한 후 모든 문장은 명사형 종결어미로 해줘.
이 텍스트 워싱 작업이 무슨 뜻이냐면 긴 문장을 PPT에서 보기 쉽게 가독성 좋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명사형 종결어미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AI 이용자가 15% 증가했습니다 라는 문장을 명사형 종결어미로 바꾸면 AI 이용자 15% 증가, 이렇게 깔끔한 명사형으로 끝나는 문장으로 짧게 줄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 이 PPT를 만드는 목적이 발표용인지 보고서인지 강의 교환인지에 따라서 구성을 다르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을 확실히 넣는 게 좋고요. 분량은 몇 장으로 할지 저는 10장으로 해볼게요. 요청사항이 더 있으면 추가 요청사항 자유롭게 밑에 입력하면 돼요.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입력을 했고 결과가 나왔어요. 아까 내용은 그대로 가지고 가고 PPT 초안에 맞게 구조화를 다시 해줬죠. 1장, 제목, 소제목, 본문, 2장 쭉쭉쭉쭉 10장까지 다 만들어줬어요. 여기서 또 끝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내용에 맞게 또 수정을 해줄 거예요. 수정하는 방법도 아까랑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한 번에 한 문장씩만 넣는다. 예를 들어서 슬라이드 8은 수치화된 구체적 예시까지 만들어줘. 확실한 위치를 찝어주고 요청사항을 넣어줬죠. 이때도 슬라이드 8은 뭐뭐뭐 해주고 슬라이드 9는 뭐뭐뭐 해주고 이걸 한꺼번에 만들면 다 뒤틀려 버릴 수도 있다고 했죠. 한 번에 한 문장씩. 이렇게 슬라이드 8 부분을 구체화된 수치로 만들려고 했더니 더 분량도 추가해줬고 구체적인 수치를 가진 자료로 만들어줬어요. 이거는 꿀팁인데요. 지금은 슬라이드 8장만 수정을 했지만 실제로 작업할 때는 수정할 게 많을 수도 있거든요. 슬라이드 4번 다시 만들어줘. 그러면 또 다시 수정을 해요. 그러면 이게 화면이 쭉 스크롤 형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어디는 수정이 잘 됐고 어디는 복잡하고 여기는 맞고 여기는 틀렸고 왔다 갔다 찾아보는 게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문서 파일을 열어요. 뭐 워드, 한글, 메모장, 노션 다 상관없어요. 처음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나왔던 결과를 복사해서 문서에 넣어줍니다. 저는 방금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를 했는데요. 결과 밑에 첫 번째 아이콘이 복사 아이콘이거든요. 이걸 클릭해서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8 부분 수정을 했어요. 수정된 부분을 다시 복사해서 아까 내용에서 8장 부분을 삭제하고 붙여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을 또 수정 요청해서 나온 결과를 다시 한글 문서로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처음 원본은 그대로 놔두고 조각조각 수정한 조각들을 붙여 넣는다는 생각으로 해야 훨씬 헷갈리지 않고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PPT 텍스트 초안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PPT 구조화하는 프롬프트 예시 다시 보여드릴게요. 수정할 때 프롬프트 예시도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3단계 디자인이에요. 감마라는 AI를 통해서 디자인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감마를 활용해서 디자인하면 5분도 안 걸려요. 무료요금제로도 충분히 예쁜 PPT 만들 수 있거든요. 오늘은 무료 버전으로 같이 해볼게요. 구글에서 감마, 여기 감마.app 사이트를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무료로 시작 클릭하면 구글 계정으로 가입하거나 이메일로 가입을 해주세요. 로그인을 하면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이 화면에서 위쪽에 새로 만들기 보면 4개의 메뉴가 있어요. 생성, 텍스트로 붙여넣기, 파일 또는 URL 가지고 오기, 템플릿 리믹스하기. 여기서 생성은 챗GPT에서 우리가 아까 내용 조사를 했잖아요. 이 기능이 감마 자체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AI 트렌드 PPT 만들어줘 라고 한 문장만 입력하고 개요 생성을 눌러볼게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감마가 알아서 제목 만들어주고 본문 내용까지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 다음에 디자인을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빨리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 우려되는 점은 이 내용이 정확한지 한 번 더 검증이 필요하고 이걸 수정을 자주 하게 되면 이 감마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소진되거든요. 결국에는 유료로 구매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마음 편하게 이미 쓰고 있는 AI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완성도가 나올 때까지 자료 검증을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감마의 생성 기능은 진짜 시간이 촉박할 때 사용하기 유용하겠고요. 우리는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원본 자료가 있죠. 그러니까 텍스트로 붙여넣기를 선택할게요. 위에 4개 메뉴에서 우리는 프레젠테이션 선택, 두 번째 일반적. 이게 뭐냐면 슬라이드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 플루이드 16:9, 4:3이 있지만 대부분의 PPT들은 일반적으로 16:9 비율로 만들거든요. 일반적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콘텐츠를 붙여 넣을 거예요. 우리 아까 문서 파일에 만들어 놓은 자료 있죠.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밑에 이 콘텐츠로 어떤 작업을 하고 싶으신가요? 첫 번째는 노트나 개요에서 생성합니다. 지금 우리는 내용을 넣었지만 만약에 난 지금 목차밖에 안 나왔다. 목차만 넣고 이걸 누르면 알아서 내용을 생성해줘요. 우리는 챗GPT에서 구조화까지 다 마쳤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그대로 유지할 거예요. 세 번째를 클릭하고 프롬프트 에디터로 계속하기 클릭. 디자인 작업에 들어갈 거예요. 왼쪽부터 텍스트 콘텐츠. 여기 보면 우리가 방금 내용을 생성할 건지 압축할 건지 보존할 건지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고요. 출력 언어, 한국어로 쟀는지 잘 확인해 주세요. 만약에 다른 언어로 되어 있을 때 한국어는 맨 밑에서 4번째에 있어요. 한국어 선택해주고 시각적 요소, 여기서는 디자인을 선택할 거예요. 여기 6개 중에서 선택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테마, 오른쪽에 더보기 버튼. 엄청 다양한 템플릿이 나오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하면 돼요. 주제가 AI니까 이런 파란색 느낌으로 해볼까요? 테마 선택, 그리고 이미지 출처. 또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감마가 이미지 생성도 굉장히 잘 해주거든요. 감마 자체에서도 이미지 생성하기도 하고 다른 이미지 생성 AI 툴에서 가지고 오기도 해요. 내용을 분석해서 적절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동으로 감마에게 맡겨볼게요. 형식, 우리가 처음에 선택했던 형식 잘 들어갔는지 한 번 더 체크해주고 그다음에 생성 눌러줄게요. 완성됐어요. 볼까요? 표지 제목 만들어줬어요. 2025년 AI 시장 개요,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 흐름 정리. 이거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텍스트 초안이랑 비교해서 볼까요? 1장 제목 그대로 가지고 와줬고 소제목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 흐름 정리 가지고 와줬고 본문 4개. 그런데 핵심 키워드까지 만들어줬죠. 그리고 본문 그대로 가지고 와줬어요. 2장도 똑같이 제목, 소제목, 본문 내용 만들어줬죠. 그래프도 만들어줬고요. 이렇게 중요한 숫자들도 한 번 더 강조를 해줬죠. 여기까지 만드는데 만약에 PPT 아무것도 없는 이 화면에서 디자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몇 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마 AI를 통해서 클릭 몇 번 했는데 디자인을 금방 만들 수 있었죠. 여기서 슬라이드 왼쪽에 팔레트 아이콘 눌러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수정할 수도 있어요. 카드 스타일을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요. 글자 색깔을 바꾼다거나 글자 크기를 바꾼다거나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정렬도 다시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내용도 조금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AI로 편집, 별 3개 버튼 누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요청을 하면 돼요. 차트 그래프 아이콘, 비교 아이콘, 각 항목별 아이콘 3번. 그러면 원본은 이랬는데 수정됐을 때 아이콘 이렇게 추가된다. 이렇게 수정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AI와 대화하면서 내가 원하는 구도가 나올 때까지 완성을 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만든 감마 AI를 파워포인트로 가지고 와볼게요. 맨 위에 오른쪽에 공유 눌러서 내보내기, 파워포인트로 내보내기, 저장하고 싶은 곳에 지정을 해준 다음에 저장을 할게요. 가지고 왔어요. 아까 우리가 수정했던 이미지 그대로 가지고 와줬죠. 이미지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고 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프도 그대로 가지고 와줬네요. 글자 위치도 다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글자가 조금 이상하죠. 감마에서는 괜찮은 글씨체로, 일반적인 글씨체로 만들어줬는데 파워포인트로 가지고 오면 이런 명조체 느낌의 글씨체로 바뀌더라고요. 감마에서는 이 아래 글씨체를 다운로드 받아서 넣으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다운로드 받기엔 조금 번거롭고, 파워포인트에서 한꺼번에 이 글씨체를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홈에서 오른쪽 중간 보면 글꼴 바꾸기가 있어요. 클릭하고 구현이 제대로 안 돼 있는 폰트를 선택한 다음에 바꿔주고 싶은 글꼴로 선택하면 돼요. 한글 폰트는 제일 밑에 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폰트를 찾아서 선택을 해볼게요. 저는 일단은 기본 폰트인 맑은 고딕으로 해볼게요. 맑은 고딕 하고 바꾸기. 그러면 금방 글자가 바뀌었죠. 나머지 폰트들도 프레젠테이션 2 이런 글자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일일이 페이지에서 수정할 필요 없이 몇 번 클릭으로 한 번에 파워포인트 전체 슬라이드의 글꼴을 바꿨어요. 아까 명조체로 되어 있었던 글씨체가 다 제대로 바뀌었죠? 오늘 배운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PPT 제작 순서 3단계가 있고 이 각 순서별로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죠. 첫 번째, 자료조사. AI로 자료조사하는 프롬프트 배웠고, 내용 검증이나 내가 원하는 내용을 추가로 요청하는 방법. 한꺼번에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한 문장씩 조각조각으로 수정하라고 배웠죠. 그리고 두 번째, 구조화. 보고서 형식의 자료를 PPT 문법에 맞게 슬라이드별로 분산시키는 프롬프트 알려드렸어요. 이때도 수정할 때 챕터 찝어주고 요청사항 하나 넣어서 수정한 거 보고, 또 요청사항 하나 넣어서 수정한 거 보고, 문서 파일에 복사해서 조각조각 수정하는 식으로 하면 완성도가 더 올라간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 디자인. 감마 AI를 활용했고 가입부터 디자인 만들고 수정하는 것까지, 그런 다음에 파워포인트 가져가서 최종 마무리하는 것까지 배웠어요. AI를 활용해서 PPT를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만든 AI를 초안 삼아서 실무에서 더 구체적으로 더 완성도 높은 PPT로 업그레이드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AI는 활용을 하되 의존하지 말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AI가 요새는 너무 잘해주잖아요. 하지만 생각이란 기획은 사람이 하고 그 기획한 바를 구현을 할 때 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AI를 사용하는 게 AI를 진짜 잘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배운 내용 어떠셨어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